어느새 6월이 끝나고 7월의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6월에 얼마를 벌고 어디에 돈을 쓰고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리 손질해뒀는데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양배추를 빠르게 볶아보며 시작해 볼게요.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 뭐가 들어갈지 벌써 아시겠죠? 그럼 이제 6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에 일상생활을 하며 사용한 데일리 지출은 총 170만 2,675원이었고요. 관리비나 보험료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은 78만 6,198원이었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6월의 총 지출은 248만 8,873원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부업과 아르바이트로 번 금액은 총 254만 7,350원이었습니다. 부업 수입에서 데일리 지출과 고정 지출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최종적으로 5만 8,477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고 계산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고정 지출만 제외하고 계산했더라고요. 역시 한 달 결산은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에는 부업으로 번 돈만으로 일상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본업급여를 생활비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부업으로 번 돈으로 데일리 지출과 고정 지출을 해결하고 본업에서 받는 급여로는 대출과 소액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입의 용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역할을 분리해 놓으니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업 수입 안에서 해결되면 본업 급여를 대출 상환에 조금 더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는 달에는 한두 달치 대출금을 미리 갚아둘 수도 있습니다. 6월에는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관리비와 장보기처럼 필요한 지출도 있었습니다. 빚을 갚는 중이라 지출 금액만 보면 조금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난달에 세웠던 목표 중 하나가 감사한 분들께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실천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보다 꼭 필요한 곳과 제게 의미 있는 곳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만큼 더 벌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별도로 큰 돈을 모아두는 것보다 마이너스 상태를 최대한 빠르게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만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카드 대금을 모두 갚고 본업급여로 대출까지 상환하고 나면 전체 부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6월에는 부업 수입으로 한 달 생활을 감당했고 본업급여는 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만 8,477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모두 부업으로 해결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도 완벽하게 아끼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운 방식대로 돈을 관리하며 잘 버텨낸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월 결산을 마쳤으니 7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7월에는 예정된 경조사가 하나 있고요. 내년 초에는 결혼을 앞둔 동생들도 있어서 축의금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려고 해요. 축의금은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직 2026년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으니까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씩 따로 모아두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조사가 생기면 그달의 생활비에서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곤 했는데요. 이제는 예정된 지출도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축의금도 결국 언젠가는 사용해야 하는 돈이니까 미리 모아두는 것이 마음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는 핸드폰 배터리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요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금방 뜨거워져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보조 배터리에 의존하기에는 배터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알뜰폰으로 변경한 이후부터 신호를 잘 잡지 못해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우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체 비용도 7월 지출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월에는 경조사비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하게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부업 수입 안에서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관리하고 본업급여는 최대한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앞으로 필요한 지출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잔액을 조금이라도 더 0에 가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7월도 어떤 한 달이 될지 저도 벌써 기대되네요. 월요일은 늘 그래왔듯이 본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과외와 사무실 청소까지 이어지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나름대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월요일 아침은 항상 몸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공기가 확실히 더워졌어요. 곧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더위와 비가 함께 오는 계절이라 출퇴근할 때 조금 더 지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여름휴가 이야기도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갈지 며칠 동안 쉴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저는 올해는 따로 여름휴가를 잡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행도 다녀오고 중간중간 잘 쉬어왔다고 생각해서 이번 여름은 집에서 조금 조용하게 보내보려고 해요. 물론 어디론가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집에서 푹 자고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아무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저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업과 부업에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은 여행을 위해 큰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생활비를 잘 관리하고 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대출을 갚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여름 내내 일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지치지 않도록 집에서 잘 쉬고 맛있는 것도 가끔 챙겨 먹으면서 제 속도에 맞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업을 마치고 과외를 한 뒤 마지막 일정인 사무실 청소까지 잘 끝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정이 꽉 차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움직이다 보면 이번 주도 분명 잘 지나갈 것 같아요. 오늘도 과외 준비를 하며 바빴던 월요일을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조용히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하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집에서 챙겨온 바나나 하나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먹으며 여자들의 꾸준한 관리, 보톡스도 결제했습니다. 저는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고 있어요. 이제는 주름도 조금씩 신경 써야 할 나이인데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는 건 아직 무서워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국내산 보톡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따로 받아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푹 자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피부 관리는 일단 잠에게 맡겨두고 주름 관리부터 해봅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결혼하신 직원분께서 감사 선물로 보코두를 나눠주셨어요. 보코두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2개 정도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가방 속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오후 업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요즘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일을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과외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잠시 하늘도 바라보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힐링해 봅니다. 청소하러 이동했는데 하루 종일 너무 길을 썼는지 배가 정말 고프더라고요. 빠르게 3,000원을 써서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으로 배를 채우고 청소를 시작해 봅니다. 다행히 오늘은 청소가 조금 쉬운 날이라 제대로 꿀빤 하루였습니다. 휴,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왜 벌써 이렇게 지친 걸까요? 몸이 전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특히 다리가 계속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도 길어서 피로가 계속 쌓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이라도 차려보려고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타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주말에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겨왔어요. 다만 오늘 점심에는 팀 런치가 예정되어 있어서 도시락은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저녁에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지만 우선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힘을 내보겠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후 업무는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과외를 하러 갔는데요. 오늘 수업은 유난히 더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피곤했던 것도 잠시 잊고 기분 좋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무실 청소가 백투백으로 있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다리도 조금 무겁고 머리도 썩 맑지는 않지만 앞으로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두 곳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막막한데 한 공간씩 정리하고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성취감이 커요. 화장실과 탕비실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퇴근 후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번 돈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서두르기보다는 제 속도에 맞춰서 놓치는 곳 없이 차근차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리를 모기에 잔뜩 물렸어요. 빨리 집에 가서 모기 패치부터 붙여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에스프레소 대신 회사에 챙겨둔 싱가포르 커피로 시작합니다. 동료분께서 여행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커피인데요. 살짝 달콤한 맛이 나면서도 커피 향은 진해서 생각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마셔보고 끝내기에는 아쉬울 정도라 나중에는 저도 따로 주문해서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시원하게 아이스로 준비해 볼게요. 달콤하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목요일도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달달한 오레오 케이크로 당부터 충전해 봅니다. 미국에 살 때 정말 자주 먹었던 간식인데요. 그때 이것저것 맛있게 먹느라 살도 꽤 많이 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는 걸 보면 제 입맛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오레오 케이크는 우유나 두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함께 아주 빠르고 확실한 당 스파이크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동료분과 함께 근처에 있는 국수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칼국수를 주문했고 동료분은 차돌이 들어간 살짝 매콤한 쌀국수를 선택하셨어요. 영어 공부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 정말 최고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빠르게 끝냈고요. 과외를 가기 전에는 준비해온 저녁 도시락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미리 배를 채워둬야 수업하는 동안 간식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과외를 마치고 사무실 청소하러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며 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으면 딱히 갈 곳이 없어요. 청소는 꽤 수월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 다시 힘이 나죠. 오늘은 정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카페인도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날입니다.
회사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전 직원분들께 계속 공지를 올려야 하고요. 각자 짐은 잘 정리했는지 빠진 물건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은 이사 준비로 끝이 아니에요. 퇴근 후에는 과외도 있고 사무실 청소도 무려 3군데나 해야 합니다. 손 없는 날에 맞춰 이사 날짜를 잡다 보니 일정 조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회사 준비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챙겨야 할 일은 계속 생겨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전에 우리 회사 이사를 한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능숙하게 척척 해내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도시락도 평소보다 조금 더 든든하게 챙겼고요. 간식도 달달한 것보다는 오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잔뜩 준비했습니다. 저녁쯤에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일정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사무실을 청소할 때는 주로 NPR 뉴스를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은 조금 무서워서 뉴스를 크게 틀어놓거나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일해요. 듣다 보면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몸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오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지 척하면 척입니다. 청소하다 보면 유난히 간식 포장이 많이 나오는 자리처럼 자리마다 특징도 조금씩 보여요. 그런 곳은 더 신경 써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회사의 작은 일상과 숨은 분위기를 혼자 알아가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꽤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들이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싸. 내일은 회사 이사가 있는 날이라 얼른 집에 가서 씻고 푹 쉬어야겠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집에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졸아봅니다. 드디어 몇 달간 준비해 온 회사 이사 날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마지막 점검을 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벌써 지쳤어요. 점심은 짜장면 대신 고기가 당겨서 뼈해장국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안녕 정들었던 우리 사무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편집 파일까지 한번 날려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